자, 이용호 의원이 오인회를 언급했잖아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오인회 발언 내가 사려 깊지 못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취소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용호 의원이 원래 민주당에서 왔죠. 본인의 처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 오인회라고 아주 호기롭게 얘기하다가 지금 하루 만에 취소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 자신의 처지가 그대로 반영된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오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이제 그래도 좀 말발이 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부인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곧 오인회의 명단을 진짜 오인회가 누가 오인회의 멤버인지를 지금 자기가 공개하겠다, 또 이렇게 나서는 희극 같은 정치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취소할 정도로 아무 생각도 없이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오인회는 바로 뭐 당대표를 포함해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뭐 여의도 연구소장 등등 그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과연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굳이 오인회라 그랬을까? 아무래도 그 잔영은 그대로 남는 것이죠. 예. 취소한다 그래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고요.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건데, 이러한 그 촌극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요. 취소한다 했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해 주셨듯이 실제 명단은 따로 있다. 심지어 뭐 오인이 아닐 수도 있다. 내주에 진짜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꺼져가는 불씨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불씨를 또 살리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질문의 원인은 네. 왜 이렇게 최고위원에 대한 지원들이 약하냐는 질문에 그렇죠. 대해서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지원 안 예,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의사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현역이 죽으라고 거기서 둘러리 설 필요 있습니까? 예. 이런 이제 본의 아닌 본심이 튀어나온 네.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기타금까지 예, 보면서.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것도 그 내부 배경은 뭐냐면 이용호 의원의 문제가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엔 전주 보궐선거에 저분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본인이 나갈 듯 하다가 마지막에 안 나감으로써 결국 형편없이 깨어졌단 네. 말이죠. 이제 그런 데 대한 문책성, 혹은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뭡니까 우리 저 김재원 최고라든지 최고위원 결석에 있어서 이용호 의원이 1순위의 최고위원 후보였던 것이죠. 안배를 해줘야 된다. 네, 네. 호남에 대한 그동안의 5.18 발언도 그렇고 4.3 발언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다 계획과 달리 노선을 이탈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그냥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이것이 당이 지금 뭐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는 이런 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뭐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공천서를 일축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공천을 받아서 당당하게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네, 유능한 사람이 공천될 수 있는 시스템 공천. 이거 뭐 검사 왕국에 대한 질문도 없었는데 그 머리 발언에서 먼저 언급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그 당협위원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현직 배지를 단 의원들도 있지만은 네. 그 당선되지 못한 지역위원장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 그 자리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했다라는 거는 본인도 이 문제를 지금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표가 저렇게 그 강조를 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 시스템대로 공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해요. 그만큼 대표의 말의 무게 그리고 대표의 위상이 네. 뭐 제가 지금 비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상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100번 말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선이 됐다라는 거는 국민의 힘으로서는 거의 텃밭에 가까운 그런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만에 하나라도 검사들을 공천한다면은 지금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그 지역구에 공천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직 의원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시그널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지금 뭐 가슴 깊이 새겨졌을까 싶어요. 현직 의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다. 걱정하지 말고 의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데 이제 그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거는 순전히 제 머릿속에 나온 뇌피셜이니까 뭐 듣고선 흥분하실 네. 필요 없는 얘기인데 아니 대통령이 국회 총선이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돼 가지고 대통령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 세상에 이제 자기는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 임기는 4년이 안 되는데 그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 정당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와 같이 이런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소위 이제 그 임기가 끝난 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안위라 그럴까 그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을 많이 공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뭐 상상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을 공천하려면은 좋은 지역구 가야 당선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여론조사 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불안감 또 그런 그 예상 그다음에 그 당대표의 상당히 약한 위상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전국 당협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아예 두 갈식으로 이 얘기부터 먼저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두 갈식으로 이 얘기를 그래서 먼저 한 것이다. 아무튼 실력 공천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노원병의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럼 실력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윤핵관이 장난치려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것도 다 포함됐다고 봐야겠죠. 뭐 본인은 그렇게 뭐 길게 가면 네. 내가 이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라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당원 자격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어떤 프로세스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예. 그건 합법적인 의미에서 본인이 공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간에 있어도 공천 신청을 해도 과연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지 감점을 놓고 공천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저렇게 헷갈릴 얘기하는 게 정도로 좀 불리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중에 없다 이거죠. 당에서 뭐 내가 전 대표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 장면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제일 국회의원 할 때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게 당협위원장 뭐 연찬의 워크숍입니다. 기껏 전국에 바쁜 사람 모아놓고 결국 검사 공천을 안 준다. 공천 기준 얘기해놓고 뭐 오는 사람들도 여당으로서의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의 토론 하나도 없이 예. 소위 다시 한번 오인회하고 친하게 지내자 손 악수하고 사진 찍고 헤어지는 저런 어떤 여당의 전국 당협위원장 연찬회 같은 것들이 예.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